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이제 수업 한번 해볼까요? 알고리즘. 1단원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에서 정보 사회화 문제 해결이라는 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투 모니터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이제 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지금 녹화나 어떤 버추얼 캐릭터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캐릭터도 제가 저기 그 우측에 있는 머리를 보니까 자꾸 그쪽 보고 있네요. 계속 가능하면 PPT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서 정보 사회화 문제라고 한번 가볼게요. 원래 우리 처음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죠. 학습 목표가 어떤 거냐? 실생활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문제 정의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아, 제가 이거 저기 정보를 처음 하면서 보통 이제 이 정보는 실습 위주로 하는 게 제가 더 추구했죠. 근데 지금 이론은 가능하면 그냥 쉽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보 사회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제가 왜 쉽게 나가려고 하느냐? 사실 이 책은 2022년도에 이제 정해서 나온 책이죠. 2022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준비를 한 몇 년 전부터 했겠죠? 책 내용을. 그 당시 2000년, 뭐 20,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2010년, 20년? 맞나?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 우리가 정보 사회라고 하면 설명만 해야 되죠. 그리고 한 예로 들어서, 우리는 정보 사회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언젠가 카드가 아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것이고,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이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져서 그걸로 쇼핑도 할 것이고,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은 무섭죠. 왜냐? 지금은 우리는 그냥 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잖아요. 정보, 지식, 뭐 중심이 된 사회가 되어 있죠. 디지털 기술, 다양한 인터넷 다 쓰고 있죠. 이제는 뭐 디지털 뭐 떠나서 인공지능 기술 뭐 사회까지도 와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그냥 내용이라 생각해서 자 나누겠습니다. 정보 사회 특징 세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언제 어디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하고 있죠.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전세가 다 쓰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지난 얘기죠. 이건 솔직히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 기반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지금 창출 아니고 우리나라 끌고 있죠. 그냥. 뭐 반도체, 자동차,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네? 제 앞에서 끌어가고 있는 경제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생활 속의 정보 기술하고 예제가 있길래 제가 적어봤는데 위치 기반 서비스,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맞춤 주는 서비스. 자, 여기서 여러분 사용 안 하시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 기기는 저는 없는데 이 우측에 그 스마트워치는 예쁘네요.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뭘까요? 알고리즘이죠.
유튜브나 뭐 쇼핑 앱 에 가다 보면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알고리즘을 맞춰서 콘텐츠를 푸시, 그러니까 밀어주는, 화면상에 또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죠. 옛날엔 저거, 저게 참 신선한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흔하디 흔한, 흔하디 흔한 서비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그런 겁니다. 이 수업을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는, 뭐, 그런 데서 만약에 똑같은 PPT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설명을 다 해야 되겠죠. 스마트 웨어러블이 뭔지, 스마트 기기가 뭔지 해야 되지만 우리야 뭐 지금 그 속을 살고 있잖아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쓰고 있을 걸요 아마. 음. 지금은 바뀌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새로운 지구가 등장했겠고, 당연히 정부 기술 발전으로 지금은 뭐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니 기존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예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렸죠. 음. 자, 미래 직업을 예시하는데 들까요? 뭐 AI 전문가, 뭐 데이터 분석가, 앱 개발자 등등등 빠르게 보고 있다. 그 한 20년 전인가? 그 당시에 직업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의사, 변호사는 당연할 것이고, 뭐 교사, 뭐 당연할 것이고, 뭐 과학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뭡니까? 인플루언서, 초등학생 1위가 그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AI 전문가도 많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뒀다 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번 저기 단어는 그냥 편하게 듣는 겁니다.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제가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적인 해결 방법. 이 부분은 음, 제가 이거를 칸바 AI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연히 불편함이 발견하여 모든 발명의 기초는 불편함입니다. 모든 발명 제품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나온 게 바로 그 발명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찾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하면, 아, 이 문제다.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문제가 정의가 되면 해결 방법을 검색해야 되겠죠. 다양한 해결 방법을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례의 방법을 저희가 한다. 만든다는 얘기죠. 만드는 얘기고,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한다. 사실 이 부분은, 어, 이번 앱과 코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언제 말했죠? 그냥, 그 소설 읽듯이 읽을 테니까 듣고 진행하라고요. 사실 그 정보, 이렇게 때 정보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게 그 저기 단계별로 나와 있지만 앱과 코딩은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세 단계의 책이 있습니다. 어, 문제 분해라고 하나요? 분해라고 하나요? 문제 분해. 단계, 책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분해한다. 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분해를 한다. 문제 분해한 다음에 핵심 요소를 찾아내야죠. 어, 책에서는 무슨 뭐 이인삼각, 뭐 달리기 뭐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학반에 인적 사항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어떤 목표를 합니까? 반 번호, 그다음에 뭐 학년 반 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발 사이즈, 옷 스타일, 그다음에 뭐 달리기, 뭐 변기 달리기 몇 초, 몇 초, 이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엄청난 데이터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이게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아셨죠?
어떤 문제,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핵심 요소만 추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인데, 이거를 그냥 어, 문서화, 저런 겁니다. 문제 해결이라,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문제 분해의 의미, 큰 문제를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 해결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다. 문제 해결의 필요성, 복잡한 문제도 단계별로 나누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분해는 정말 실제로 어, 뭘 예를 들까요? 프로그램은 사실 예를 들기가 더 그렇고 현재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자동차 할까요? 자동차?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처음 무조건 이 자동차 시동안 걸린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무조건 가서 막 무조건 차부터 다 뜯어내고 문짝 뜯어내고 그렇게 하진 않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엔진이나 아니면은 그 시동을 거는 부위 아니면 배터리 이쪽으로 그냥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핵심으로 찾아가는 거지. 막 차가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무조건 문짝부터 뜯어내고 다 뜯어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문제는 발생했으면 그 조각을 냅니다. 그래야지 그쪽에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상생활로 그렇게 해결하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내라고. 핵심 거 찾기. 이쪽에 지금 그 설명 그렇게 해놨네요. 여러 문제 중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고 분류하는 과정이다. 핵심 요소는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하며 방향을 결정한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한 요소. 자, 뭐,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누구하고 뭐 약속을 잡는다. 그러면은 약속 장소하고 시간하고 교통수단 정도 뭐 있으면 전화번호 있어야 되겠네. 그게 해준줬어.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옷을 그거는 차후에 만나서 필요한 거지.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는 장소, 위치, 시간 그리고 뭐 내 입장에서는 이동 수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있으면 되잖아. 맞죠? 이런 얘기를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얘기입니다. 모델링이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이렇게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로 표지판 예시가 돼 있네요. 도로 표지판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차는 이 구역에서는 30도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전에는 그 브레이크를 뭐 밟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화해 놓으면 사람들이 의식하게 하잖아요. 그보다도 그 비상구 표시가 돼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비상구랑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는 정보들을 아주 간단하게 일반 단순화시키면서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모델링이라 하고 이렇게 비상구 표지처럼 만들어진 결정체를 모델이라고 한다. 이해도 나옵니다. 추상화와 모델의 의미. 추상화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만 단순화,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전에 그겁니다. 어떤 로고를 만드는데 화려하게 어떤 로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핵심된 요소만 뽑아서 우리가 로고를 만들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삼성이든 LG든 대기업들은 그 로고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엄청난 아이템에 대한 기능들 있죠? 이런 기능들을 그냥 코딩으로 아니면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누구나 볼 수 쉽게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상하라는 거예요. 모델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결과물을 말한다. 모델링 과정이라겠죠. 뭐야, 제가 또 말했잖아요. 뭐 과정, 진행하는 과정을 모델링을 한다.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체를 모델링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IPO표는 뭐냐? IPO라고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거를 풀면은 input, process, output,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표에다가 입력, 필요한 요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입력,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출력,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될지를 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IPO 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필요하다. 하는 좀 못하겠네요. 이런 게 있다. 우리 시도를 해보자고요. 그냥 이런 그냥 개념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매일 아침 버스 도착 시간을 몰라서 학교에 지각한다. 그 입력은 뭐냐? 버스 노선, 표, 번호, 현재 위치. 맞죠? 입력은 처리는 실시간 버스 위치 계산 후 도착 시간 예측해야 되겠죠. 출력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달려있네요. 얘가. RPO표를 활용한 문제 해결 절차를 단계별로 정확히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표를 만드는 거. 이거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면 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 RPO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제 시각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은 뭐가 필요하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어디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RPO 하라고 한다. 그렇죠. 시각화는 이 중요합니다. 시각화가 중요한 거죠. 시각화. 모델링과 IPO의 활용 사례, 교통 문제 해결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하죠. 인력 교통 데이터 사실 사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교통 문제 해결 앱이 모델링과 IPO 표현 활용 사례가 하긴 그렇죠. 물론 그렇게 또 이걸 이제 그 입력은 교통 데이터를 제시하고 처리는 혼잡도 분석으로 보여주고 출력은 최적 경로를 안내한다. 뭐 이건 진짜 어려운 거고요. 진짜 예제가 좀 어렵고 어, 모델링 중에 그 저기 20페이지 보면 학생 100m 달리기 나이를 상태 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 2인 삼각과 개주의 IPO4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요거 분석상 21페이지입니다. 2인 삼각 선발, 선발 및 배치, 개주, 선수 선발 및 배치. 그럼 처리는 2인 삼각은 100m 달리기 측정. 달리기가 빠른 순서로 나열, 정렬된 상태에서 6명 선발. 선발된 학생군 신체 조건이 유사한 학생끼리 조편성. 이거는 2인 삼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력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팀을 만들면 처리 진행 내용이 바로 빨리 가는 친구하고 빠른 순서를 하고 정된 상태에서 6명 선발하고 그 중에서 이제 수지 조건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은 뭐냐? 데이터, 정렬된 상태, 6명의 선발. 선발된 상태잖아. 학생들이 6명 선발됐잖아. 그러니까 2명씩 세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IPO입니다. IPO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뭐, 음,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안 중요하다 이거 그렇게. 그냥 이걸 한번 어떤 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 없단 말은 못하죠. 하지만 제가 보통 이제 제 수업할 때 또 이렇게 좀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게 있죠. 예, 그게 아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한 점 질문 주세요. 부분은 일단은 한번 봤고요. 이거 동영상에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그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그 수업할 때 질문하세요. 그냥 PPT 자동으로 이 뭐 질문 페이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치우긴 그랬으면 놔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번 1차 시의 정보 사회와 문제 해결은 이런 내용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이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일단어는 정말 쉬운 단어입니다. 그냥 이야기 아저씨 할 테니까 그렇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